자, 지난 시간에 우리 디지털 사이니즈, 그 다음에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즈, 이런 거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스마트 미러에서, 그죠? 똑똑한 거울? 이런 식이죠? 똑똑한 거울, 스마트 미러. 우리 거울이잖아요. 그쵸? 거울에다 비춰서 내 모습과 용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쵸? 우리가 거울이 발견되고 나서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아시겠어요? 이 거울.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청동 거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 그쵸? 이것이 이제 스마트 미러를 이용해서 마케팅하는데 좀 이제 재미난 거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안면 인식 스마트 미러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얼굴을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하고 유사한 뭐 연예인이 누구다 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어플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 인식, 사람의 얼굴은 천차만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죠.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어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그치? 예. 안면 인식.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성별도 구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도 알 수 있잖아요. 얼굴을 하면은 또 이 용모 차림을 보면 이 사람의 그치 지위도 파악할 수도 있겠죠. 지위. 그죠? 지위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치? 여러 가지 이 안면 인식 기술을 하면, 그치? 이 사람들의 성명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그 사람의 적합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죠. 즉, 예를 들어보면, 디스플레이를 보는 사람이 40대 남성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넥타이도 이렇게 보니까 넥타이도 많이 매고 있어. 그럼 셀러리맨 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주로 모여 있으면은 자동차 광고를 하는 거야. 자동으로. 그치? 이 사람들이 40대이고 넥타이도 매고 있고 좀 삐껍번쩍하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맞춤형 광고, 자동차 광고가 이렇게 막 나와.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여기 이제 광고 보는 사람들이 앞에 미러에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20대 또는 30대의 여성들이 많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화장품 광고, 패션 광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여기 노인층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고 그러면은 노인층에 맞는 실버에 맞는 형태의 홍보 광고를 여기 보여주는 거야. 자동으로 얘가 센서가 안면 인식을 통해서 요 광고를 보는 사람에 맞춘 광고를 여기 바꿔서 보여주는 거야. 좀 재미있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지금 없는 게 아니고 하고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LG U+에 보면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표적 광고 플랫폼인 스마트 미러를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스마트 미러는 평상시에 그냥 거울이야. 그냥 거울인데, 그치? 투명한 유리처럼 있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얼굴을 비치게 되면은요, 그쵸? 그 사람의 광고나 그 사람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LG U+의, 그쵸? 광고 플랫폼은 미러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같이 안면인식 기술, 이 안면인식 기술을 어떻게 할까 궁금할 수 있지, 여러분들. 안면인식 기술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안면인식 기술이 요게, 그치?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머신러닝, 딥러닝, 내가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막 해서 이 사람들이 특징을 잡아내요. 특징을 잡아내면 이것이 여자인 특징이다, 남자인 특징이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미 카메라에다가 개를 보여주면 컴퓨터가 개다라고 맞히고 고양이를 보여주면 고양이다 맞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춰?
개의 특징, 고양이 특징이 이미 컴퓨터에 들어가 있거나, 그치? 이런 걸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개다, 고양이다, 사람이다, 60대다,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추는 딥러닝 기술이 있어요. 딥러닝. 내가 여러분들 빅데이터에 그 강의하는 교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전공하고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공지능 있죠? 뉴럴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딥러닝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딥러닝 기술이 있죠. 이거의 일례가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판 인식,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머신러닝, 딥러닝 꼭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또 다른 과목이 있어요. 나랑 공부하면 이런 것도 공부하거든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들 파이썬이나 R 이런 쪽에 딥러닝, 머신러닝 분석하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안면 인식 기술하는 거 이런 거, 개냐, 고양이냐 이런 것도 구별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재미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미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센서가 달려서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서, 그치, 이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은 여자네, 남자네, 이렇게, 그치, 이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여자네, 남자네, 40대네, 50대네, 이런 것들을 여기, 그쵸, 빅데이터 불러서, 딥러닝을 불러서 맞춰내서 그 결과에 따른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로.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미러는 TV 프로그램,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의 확인이나 날씨나 뉴스 정보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렇죠? 스마트 체중계와 연결을 해서요. 그 스마트 체중계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체중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 여기 그 사이버 텍처 미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49.8kg 상당히 날씬하네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건강 같은 거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날씨 정보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정보 알려주는 스마트 미러가 있는 거지. 이 사람 얼굴을 비치고 저거를 하면, 그치? 몸무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치? 건강관리 체크해줘야 할 수 있는 혈당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스마트 미러도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런 스마트 미러는 대부분 어디 쓰냐고 고급 호텔에서 이 스마트 미러를 많이 썼어요. 아시겠어요? 호텔에 가보시면 이런 스마트 미러가 있어갖고 사람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마트 미러가 있다. 재미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 연결되는 거고, 어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그치, 사물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도 싱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조금 스마트 미러의 사물 인터넷 마케팅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와 그 모니터와 사용자 디바이스를 서로 인식할 수 있어요. 사용자 디바이스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어떤 가속도 센서나 위치 센서나 모션, 움직이는 모션을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여기 스마트 미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떤 모션을,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모션이라고 그러잖아.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이 스마트 미러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디바이스, 스마트폰, 대부분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 할 때도 게임하는 것도 이게 스마트폰을 쥐고서 이렇게 야구 던지는 것 같이 신용도 할 수 있고요. 요즘 또 많이 하는 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 스크린 골프도 있고 스크린 테니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모션을 잡아가지고
이 모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모션을 잡아서.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일종의 그런 거 지금 현재 다 상용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해서 이 디스플레이 이 장치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여기 디스플레이 장치에 보시면 인터넷에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오는 광고 내용을 또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스마트폰으로 광고를 바꿀 수도 있어.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광고가 필요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또 동시에 여러 사람이 대형 디스플레이와 동시에 상호작용도 가능.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거 하나가 있는데 요 상호작용하는 거 디스플레이 장치와 디바이스 스마트폰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이 영국의 대형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을 비교한 광고 사례. 요걸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컴패션 인 월드 파밍이라고 하는 그 동물 보호 단체가 있어요. 영국에. 이 단체가요. 동물 복지로 해서 돼지를 가다 놓고 하지 말고 방목하자라는 취지로 런던의 웨스트 필더 센터에서 쇼핑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를 본 사람이 지정된 웹사이트에서 접속한 다음에 대형 광고판을 향해 스마트폰을 마치 사과를 던지는 거와 같이 그 모션을 취하면 스마트폰 가속도 센서 값이 바뀐 것이 확인되면서 어디 스마트 미러에서 돼지 농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돼지 농장에 설치된 이 사과를 쏴주는 돼지 농장 쪽으로 사과를 이렇게 쏴주는 투석하는 해서 장치가 있어서 돼지에게 사과를 쏴주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거야. 그럼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치?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야. 뭐, 1달러, 2달러, 런던 달러로, 그쵸? 파운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5일간 이벤트에서 50만 명의 런던 시민이, 그치? 여기에 참여를 해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접속을 해서 난 10파운드를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고,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돼지에다가 10파운드를 내가 기증하겠다고 스마트폰에 놓고서 이 스마트폰을 이 대형 전광판에다 놓고서 이렇게 던져요. 던지는 도네이트 뭐 1파운드 하는 것 같이 이게 던져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돼지 농장이 이렇게 있는 그 모니터에 떠 있겠죠. 그럼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돼지 농장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던지는 신용을 해. 여기 전광판에.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 전광판에 멀리 떨어진 실제 농장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 농장. 여기 실제 농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얘네들하고 다 사물들하고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실제 농장에 뭐가 있냐면은 이 기계가 있는 거야. 이 사과를 가지고 있다가 사과를 이렇게 가서 여기 장전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여기다 던지면은 그 신호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얘를 하나 빵 쏴주는 거야. 그럼 사과가 하나 여기로 날아가서 이 돼지가 사과를 받아먹는 거야. 재미있죠, 그쵸? 그쵸? 이런 광고를 하는 거, 이런 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은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 사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물들이 되는 거지. 종합적으로. 돼지도 일종의 thing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전광판 요 미러가 거울이 맞지? 여기 이 거울이 모션을 잡아서 그치? 그것을 신호를 보내가지고 하는 이 똑똑한 스마트한 미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인 IH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상용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션을 잡아서 뭐 골프를 한다든가 테니스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분들 뭐 게임 할 때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뭐 가속도 센서가 이렇게 그 전광판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그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하게 작용하는 그런 그 광고들이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자판기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마케팅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자판기, 커피 자판기도 있고, 물건을 사는 자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판기가 많겠죠? 그 자판기도 일종의, 이제 자판기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여기다가 물건을 놓고 도인을 넣어서 필요한 번호를 누르면 쭉 빠져서 이렇게 그 제품을 내가 받아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판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 무인 없는 그 작은 그 가게죠. 그쵸? 네. 그런데 이는 자판기를 사물 인터넷에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판기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센서도 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통신 기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판기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전에도, 그쵸? 사물 인터넷 초기에도 있던 개념이죠. 그쵸?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아시겠어요? 자판기. 예? 커피 자판기, 음료 자판기, 이 자판기가 오래전부터 그 무인 판매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있던 거죠. 과거의 제품의 재고 및 신선도 상태 파악을 넘어서 운영자, 구매자, 제3자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현재는 자판기에다 통신 기능을 넣어서, 그치? 더해서, 그치? 통신 기능을 유선으로 연결하던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으로 우리 인터넷을 결합하든 더해서 멀리 떨어진 원격에서 자판기의 실시간 재고 관리, 어떤 것이 물건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또 신선도가 어떤지, 그치? 어떤 물건이 많이 얼마큼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판매 현황이라든가 재고 관리라든가, 그쵸? 제품의 상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리서 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가능해져서 품질로 인한 기회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쵸? 줄일 수 있고요. 원격으로 자판기의 동작 상태를, 그쵸? 모니터링 함으로써, 그쵸? 관리를,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죠. 멀리서 이 자판기의 상태가 정확하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쵸? 고장났는지 안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치만 이제 원격으로 이제 관리할 수도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 되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자판기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마케팅과 유통을 결합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케팅, 홍보, 광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디지털 사이니지 집어넣어서. 그쵸? 광고할 수도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 시대의 마케팅 활동은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쉽고 빠르고 유익하게, 사용자에게 유익하도록, 사용자가 친밀하게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친화적으로 직접적인 상품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사물 인터넷에 연결하면, 그치? 여러 가지 쉽고 빠르고 믿을 수 있잖아. 그리고 제품이, 그치? 그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있고 신선하고, 그치?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친밀감을 느끼니까, 그치?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쵸? 기존의 마케팅 활동은 단순히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 반면에, 그치? 이런 서비스의 를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 인지를 높이는 거죠. 기존에는 제품이 좋다, 이 제품에 대한 그 인지도를 높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종합적인 상태대로 그 마케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죠. 그쵸? 서비스요. 이 서비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농담을, 조크인가요? 농담인가 모르겠네. 조크? 농담을? 그 서투르게
비위를 하는 것은 서투르게 서비스죠.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이거 어디 누가 얘기한 건데? 서비스, 서투르게, 서비스의 삼행시이죠. 서투르게 비를 바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그치? 그치?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마케팅에 관련된 거잖아. 어정쩡한 서비스는요, 안한맞이 못하는 거야. 서비스를 하려면, 상대방의 서비스를 하려면 상대방이 만족하고 상대방이 충분하게 그 내용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죠? 서비스를 해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서투르게 비유만 맞추려고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치? 더 서비스가 더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서비스 중심의 그 충격적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충족적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서비스가 돼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뭐예요? 기존에 있는 그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야만이 만족할 거 아니야. 만족 서비스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자판기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는 자판기 운영자, 구매자, 제3자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에 결합하면 운영자도 좋죠. 원격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는 사람은 항상 뭐 사고 싶을 때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또 제품의 상태도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또 제3자의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그 위의 사람을 제3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제3자를 위해서 뭐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145선에 설치된 롯데 제과 자판기, 요거 보이시잖아요? 롯데 제과 자판기가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있대요. 롯데 제과 자판기의 운영업체인 코벤시스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판기에서 판매된 품목수가 40 내지 50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지하철 호선에다가 이 자판기를 쭉 설치해 놓고, 이 자판기의 상태 관리라든가 고장났는지, 이 자판기의 재고 관리, 물건이 뭐가 떨어졌는지 없는지를 이거 하려면 사람이 판매하는 것만큼 여기는 이 관리를 하려면 사람의 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시간도 필요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키패드를 이용해서 여기 뭐 몇 번, 그러면 몇 번 돈을 넣고서 몇 번 거를 넣고서 돈 넣고 누르면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나 자판기 관리하는 게 통보해서 제품을 선제적으로 보충할 수 있으면 제품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뭐를 먹고 싶은데 제품이 다 품절 이렇게 돼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김새죠. 못 믿죠, 얘를. 그쵸? 그치만 그거보다, 그쵸? 제품이 떨어질 것 같으면 뭐 몇 개 나왔다고 얼른 제품 재고 관리를 뭐 엄격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채워넣을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불 방식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를 통해서도 결제를 하면 결제가 편리할 거 아니야.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까지도, 아니면 뭐 스마트폰 결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쉽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사먹을 거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를 해서 여기 뭐 제품을 알린다든가, 뭐 날씨 정보를 준다든가, 그쵸? 어떤 뭐 미세먼지 정보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홍보를 한다든가 제품에, 이런 것들을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면, 그치? 더 신뢰성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영화, 뭐 문화에 관련된 뭐 홍보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해주면, 그치? 이 자판기 위에 또 다른 서비스를 해주면 더 신뢰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 자판기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마케팅 사례를 이렇게 보면, 자판기의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이제 그러면 이런 자판기를 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까나 사물 인터넷을 좀 어떻게 적용을 잘해서 비즈니스 좀 비즈니스라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한다는 거지. 돈 버는 거. 그치?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라는 거죠. 디지털 사이니스트의 터치스크린, 양방향 그 상호작용, 인터랙티브한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광고를 통해서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만약에 그 광고를 많이 보면 보상 광고, 그치? 보상 광고를 해주는 거야. 광고를 많이 보면, 우리 이제 보상 광고 이런 것들은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 광고를 많이 보면 그 광고 본 만큼 내가, 그치? 리워드, 보상이라는 뜻이, 그쵸? 보상 광고를 해서 뭐, 그 게임 머니를 준다든가, 뭐, 쿠폰을 준다든가, 뭐, 포인트를 줘서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겠죠. 아시겠어요? 예, 보상형 광고, 리워드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여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상식 또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넓혀가는 거예요. 이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그죠?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리워드 보상 광고가 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포털에서 찾아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 컴퓨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 상식, 지식이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판기 이외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허브를 설치한 후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을, 그치? 인터랙티브 광고에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자판기에 아이디를 부여해서 결제 금액을 충전해두고, 그쵸? 내가 여기 나의 아이디 같은 거를 요 자판기에다 해놓고서 내가 여기다 미리 충전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충전된 그 아이디 값을 내가 입력을 하고, 그치? 그 충전된 금액을 쭉 여기다 해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치? 돈을 안 내고, 그쵸? 여기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디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시켜주면 다른 사람도, 그치? 내가 충전한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거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죠. 이용할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도네이션 할 수도 있지. 아시겠어요? 그쵸? 내가 그 스마트폰으로 누구한테 쏴주면 그 사람도 여기다가 그거를, 그 아이디를 입력해서, 그치? 요 자판기를 있는 내용을 먹을 수도 있죠. 충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판기의 다양한 유형의 제품도 판매할 수 있죠. 인터넷에 연결해서, 자판기에다 인터넷 연결해서, 아시겠어요? 인터넷 연결해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게 한다든가, 동영상, 전자책 같은 것도 디지털 콘텐츠도 받을 수 있겠구나. 영화 티켓도 구매하거나 공연이나 스포츠 입장권들도 이 자판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판기와 사물 인터넷에 결합한 마케팅 사례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본에 아사히 칼피스가 제공하는 와이파이 자판기가 있대요. 와이파이 자판기. 와이파이 여기 설치되어 있잖아.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사물 인터넷의 일종의 사물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자판기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마케팅, 이런 것들,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저거 해서 그렇지, 잘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그쵸? 구체화시키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특허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궁무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 그쵸?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그쵸? 새로운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벤처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좀 스마트 자판기를 이용해서 그 사물 인터넷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사례를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냥 그 자판기 있는 것들 옆에 많이 지나치잖아요. 지나쳤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어떻게 진화되고 발전되고 혁신되고 있는지, 그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그치?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화 시켜서 하면은 그것이 더 부가가치적인 서비스,
그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더 편리한 거죠. 사물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좀 하고 또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